반도체의 가격 인상을 3분기에 얼마나 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아주 뭐 기대 섞인 이제 바람들 숫자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애플이 저렇게 이제 완강히 버티면서 뭐 중국으로 가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 물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그거를 공급을 중국 쪽에서 다 받을 것 같지도 않고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도 어느 정도 그거를 좀 감안해서 3분기에 가격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급한 속도로 달려올 때 가격 인상률을 3분기에 예를 들어서 3-40% 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정말 3-40%가 가능할 수 있는 거냐. 지금 가격 저항도 있고 일부 저가 핸드폰 업체나 PC 업체들은 이미 조금 그 항복하는 이런 이제 회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가격 때문에 조금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염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치를 증권사 리포트에서 쓰는 거대로 그렇게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약간 할인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최근에 그 애널리스트들이 뭐 영업 이익단에서도 추정치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뭐 잠정 실적이 나온 지가 지금 3달이 됐습니다만 지금 그동안 계속 올렸고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니까 목표 가격도 당연히 더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점 대비 뭐 15% 내외 이렇게 쭉 밀려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목표 가격과 현재 가격의 괴리율 이 상당한 폭으로 지금 벌어져 버렸습니다. 삼성전자는 60% 중반대 그리고 하이닉스는 40% 중반대까지 지금 괴리율이 벌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영업이익 추정치를 뭐 올리는 뭐 추세이기는 맞으나 그런데 거기 그 영업이익을 올릴 때 반도체 가격을 얼마 정도 인상할 수 있을 거냐라는 이제 가정치를 넣고서 이 영업이익이 이제 상향되는 건데 말이죠. 그거에 대한 가정을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증권사들이 있는 거 좀 아니겠느냐. 조금 그 보수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겠다. 현실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너무 좀 앞서가는 증권사들의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 이런 게 좀 저는 조금 맞닥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가격이 있고 목표 가격 대비 괴리율이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만 저는 한 반 정도만 지금 생각해 주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의 괴리율이 지금 65% 정도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반만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30%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면에 하이닉스는 45% 내외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거 반만 본다고 해도 한 20% 초반이기 때문에 괴리율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SK 하이닉스보다 더 매력도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실은 좀 방어적인 느낌이 있는 베타입니다. 그래서 베타가 1.17 이 정도로 낮습니다만은 시장보다는 조금 더 달릴 수 있는 이런 이제 베타입니다. 다만 이제 하이닉스는 베타가 훨씬 크죠. 그래서 뭐 거의 창과 방패 중에 창 같은 이제 하이닉스인데 거기는 베타라는 게 1.7 정도로 삼성전자의 그것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올라갈 때는 더 강하게 올라갔었던 건데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삼성전자를 압도했었죠. 지난 한 달 동안 더 많이 달렸기 때문에 무려 한 15%에서 20% 포인트 더 달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괴리율의 격차가 이제 심해졌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SK 하이닉스가 먼저 빠르게 달렸기 때문에 그거는 다 ADR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그래서 그 기대가 상당히 들어와 있는 이런 마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삼성전자가 그간에 이제 부진을 씻고 다시 조금 SK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상대적인 뭐 강도가 좀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메타 안에 있어서의 이제 이익을 갖다가 조금 더 창출하고 싶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죠. 신제품이 나오면 신제품을 자꾸 선호하지 옛날 제품들, 중고 제품들 이거 선호하는 데가 좀 그게 없잖아요. 아니면 줄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AI 투자를 아주 많이 이렇게 했는데 가다 보니까 또 뭐 베라 루빈도 지금 이제 나오는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저쪽에 H100, H200 과거의 제품을 기반으로 했던 것들은 지금 임대로 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거에 대해서 시장은 이제 과잉 반응을 좀 한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뭐 수요가 완전히 꺾여서 저거를 이제 임대 나온다 이 정도로 생각은 하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가 신규 제품 나오니까 그쪽에 포션을 그쪽에 투자를 더 집중하기 위한 사업 전략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뭐 대규모 투자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이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선언을 이제 한 거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사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당장에는 우리가 지금 공급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27년 하반기, 28년 상반기에도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뭐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의 물량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상당 부분의 HBM4 쪽으로 가면은 HBM4가 그러면 D램보다 수율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웨이퍼 소유량이 D램보다 한 3배 정도 큰 게 HBM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D램은 뭐 공급이 늘래야 늘 수가 없는 이런 상황, 늘어봤자 얼마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너무 그걸 큰 뉴스로 받아들인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마이클 버리가 숏을 쳤는데 지금 숏 친 거 보면 뭐 테슬라 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치고 특히 미국의 이제 반도체 지수를 이제 숏을 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뭐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높지요. 테슬라는 PER이라는 게 선행 PER이 얼마입니까? 거의 뭐 200배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그 미국에 있어서도 다른 이제 업체들보다 10배나 더 높은 이제 테슬라가 되겠고요.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도 PER이 40배 전후로 지금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S&P에 거의 2배 정도 높은 이런 회사고 만약에 이제 반도체 지수나 나스닥 이런 쪽에도 숏을 쳤다고 하면 그쪽도 S&P보다는 이 밸류에이션이 높죠. 그러나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PER 선행 기준으로 봐도 5배 뭐 초중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로 지금 많이 내려와 있고요. PBR로 봐도 장부가의 2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숏을 친다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마이클 버리가 좀 그 우리나라 반도체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는 안타깝지만 거의 뭐 구조적으로 오랜 기간 이제 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주말에 이 데이터들을 좀 보니까 말이죠. 외국인들이 이제 150조를 연초 대비 이렇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지분율은 거의 40%에 지금 딱 그 껌딱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거에 뭐 5년에서 10년 수치를 본다고 하면은 외국인 지분율이 조절을 한다고 그러면 한 36에서 38%까지는 더 내려갈 여지가 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2에서 4% 포인트 더 이제 축소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금액으로 환산해 보자 보면 상당한 이제 금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지금 페이스로 간다. 월 한 30조 원에서 40조 원을 지금 파는 페이스로 간다 그러면 뭐 3분기 내내 이런 이제 현상 그리고 늦어지면은 길어지면은 4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염두하면서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다. 다만 우리 시장이 만약 여기서 좀 많이 밀린다라고는 이제 외국인들이 급격히 파는 물량들이 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내려갈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만약 유지된다라고 하고 아니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밀어 올리는 장이 다시 발현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우리 시장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우리 시장 비중이 그 정도로 지금 많이 튀어나와 있다. 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수급 관련해서는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뭐 줄여야 된다라고 시장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 다시 또 회의해가지고 그 한도를 좀 올릴 수도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고 또 만약에 지금 현재의 한도를 가지고 조절한다고 해도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슬금슬금 아직 걷다가 이제 물량 폭탄을 갖다가 막 쏟아 부으면서 국민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들어가면서 국민연금이 그렇게 악역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이제 생각, 우려는 조금 과도하다. 그렇게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뭐 하반기에도 여전히 반도체를 이 포트폴리오 중심에 둬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이런 거죠. 지금 시총 비중으로 봤을 때 이제 주변에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도 있고 물산도 있고 삼성생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SK스퀘어도 있고 또 SK스퀘어 지주사 SK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7개 회사들 저는 이제 S7이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이런 회사들의 시총 비중이 거의 65%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65% 정도 되는 거를 다 포트폴리오에 반영하고 갈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렇지 않고 한 50%만 반영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 정도는 어느 정도 딱
박아 놓고 그리고 나머지 또 한 20% 내외는 저는 항상 현금을 좀 가지고 융통성 있게 좀 쓸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움직일 때 또 트레이딩할 기회가 있을 때 현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 나머지 30%는 뭐 그게 가치주가 됐든 아니면은 뭐 금융 지주가 됐든 지주사가 됐든 아니면 증권주가 됐든 그때 이제 맞는 거를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최근에 주가가 그나마 조금 좋아지려고 하는 쪽이 지금 최근에 유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 유가 관련되는 예전에는 이제 고유가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망가졌던 그런 쪽으로 좀 넣으시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이고 조방원 많이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펀더멘털은 좋습니다만은 밸류에이션도 여전히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 그냥 그저 매매의 대상이고 트레이딩의 대상이다. 많이 빠지면 또 반등할 수 있고요. 올라가면 또 얻어맞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전한 이제 고평가의 밸류에이션 구간에 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뭐 반도체는 한 50%, 현금 20%, 나머지 30%는 뭐 조금 저평가 가치주 영역에 있는 그래서 바벨 전략과 좀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 이런 거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낙폭과대주 또 소외주가 최근까지 내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반도체 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반도체의 특징이 뭐지요? 이익이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외주, 낙폭과대주의 특징이 뭡니까? 이익은 안 나고 주가만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시장은 이익을 많이 내는 이런 회사들로 뭐 시장이 지금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코스닥 하면서 내러티브 뭐 좋다고 카더라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계속 뭐 1년 넘게 안 좋은 이제 톤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근거는 이익은 안 나는데 주가만 높다였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뭐 코스닥 3천 특별위원회를 만든다고 해도 주가는 올라가지 않을 거다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죠? 이익을 못 만드니까요. 근데 딴 쪽에서 우리나라 시총 1위 2위가 이익을 만들어내는 게 뭐 이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다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를 하실 때 너무 카더라 그리고 너무 기대 위주로 하지 마시고 쇼미 더 머니 돈 버는 걸 보여줘. 그리고 지금 당장 돈 버는 회사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외주 뭐 장기적으로 막 이렇게 폭락이 좀 있었던 이런 주식이라고 해도 당장에 뭐 팔기는 좀 아까우신 분들은 강세로 만약 돌았을 때는 고점에서 다시 그냥 파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이익 많이 창출하는 이런 회사들로 가시는 게 장기적인 수익의 확보에 있어서 좋을 그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주 드라마틱한 게 하루에 빠질 때뭐 10% 내외까지 빠지는 경우가 지금 빈번하게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폭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막 5%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5%를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장중이라도 과감하게 들어가시는 게 낫는데 이거를 거의 우리가 이제 소위 몰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저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현금 20%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살 때도 한 번, 세 번 정도로 나눠 사는 이런 걸로 이제 생각하시고 팔 때도 뭐 세 번 정도로 나눠 파는 이런 이제 습성을 들이신다고 하면은 그게 엄청난 폭락이라고 보이는 게 사실은 뭐 그런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